중국에 갔으면 만리장성에는 한번 가봐야죠. 저는 여러분들께 북경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도 모르는 만리장성의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북경에서 갈 수 있는 만리장성의 스팟은 상당히 많은데 북경 시내에서 가장 가깝고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만리장성은 빠다링, 쥐용관이 있고요. 쥐용관은 경사가 좀 가파라워서 서양인들이 많이 찾고요. 빠다링은 케이블카가 있어서 한국인들 패키지 여행이나 개인 여행 모두 다 무조건 빠다링으로 가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빠다링이건 쥐용관이건 여기는 사람에 처죽는 곳이에요. 교통도 좋고 북경 시내에서 빠다링으로 오는 버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빠다링과 쥐용관 사이에 슈이관이라는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만리장성이 있는데요. 여기가 예전 명칭이 빠다링 슈이관이어서 예전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이곳이 빠다링이라고 속여서 데리고 들어왔었어요. 표값이 조금 싸서 심지어 자국민인데도 속인 거죠. 19년 전에 저도 여기에 속아서 중국인들 타는 단체 버스를 타고 중국인들하고 같이 투어를 왔었고요. 2008년도에 진짜 빠다링을 갔었는데 글쎄 제가 가봤다고 생각했던 빠다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공부하고 검색 끝에 이곳이 슈이관 장성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기 저를 위해 운전해주고 있는 저희 오랜 친구도 북경에서 37년을 살았는데 슈이관 장성을 못 들어봤대요. 아직도 바이두엔 빠다링 슈이관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현재는 건물 벽, 입장권 등의 빠다링이란 모든 표기를 삭제한 상황입니다. 톨게이트 빠져나오면 바로 입구인데 차도 없고 사람도 없죠. 제가 다녀온 시기가 우리의 설레가 같은 중국의 춘절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고향에 갔으니 관광지에 사람이 없겠죠. 북경 사람들은 다 집에 있을 거고 좀 춥기도 하고 이 기간에 관광을 하는 경우는 드무니까요. 저쪽에 지나가는 철도가 찡바오시엔이라고 북경 위쪽에 짱자커우까지 가는 철도입니다. 여기를 여행 다녀온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면 괜히 왔다, 볼 거 없다 이런 반응이 많았어요. 만약에 북경에 갔는데 시간 여유가 있으면 우베이커우나 이런 쪽이 괜찮은데 그쪽은 거리가 꽤 되고요. 빠다링은 관광지로 유명하다 보니 너무 인조적으로 복원이 되어 있고 좀 가파르긴 한데 북경 시내에서 가깝고 등반 시간도 왕복 1시간이면 충분한 슈이관도 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1986년에 나온 공리 장해모 주연의 진용이라는 영화인데요. 어쩌다 보니 이 영화에 나왔던 촬영지가 눈에 보이네요. 올라가는 길은 도저히 촬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발로 오른다기보다는 네 발로 기어간다는 표현이 더 맞았습니다. 여기는 서측 정상이고요. 이 길 따라서 쭉 넘어가면 빠다링이랑 이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지점 이후로 복원을 아직 하지 않아서 개방되지 않았었는데요. 그 사이에 깨끗하게 복원을 해 놓았네요. 20살 어린 나이에 왔었던 곳을 거의 20년 만에 40 가까운 나이가 되어 보니 가슴 한편에 슬픈 느낌마저 듭니다. 그때 중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다들 무엇 하며 살고 있을까요? 한 구간을 더 넘어와 보니 더 이상 갈 수 없게 막아놓았습니다. 저편 멀리 복원을 아직 안 한 구간도 보이네요. 성벽은 명나라 시기에 건축했는데 19년 전 복원 전에는 명나라 때 그대로의 흔적이 남아있었고요. 바닥 곳곳에 구멍도 뚫려 있었어요. 여기서 왜 만리장성이 진나라 시대가 아니고 명나라 시대냐고 물으신다면 지금 대부분 알고 계신 성벽의 모습을 한 만리장성은 모두 명나라 이후에 건축되었고요. 90년대에 복원되어 개방했습니다. 진나라 시대 때 건축되었다고 추정되는 만리장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깨끗하게 복원된 장성보다 세월의 흔적과 신비한 모습을 원하신다면 고장성이라고 하는 이런 곳이 더 좋을 거예요. 예전엔 개방되지 않았었던 성벽 아래로 이어지는 통로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르던 곳이 있었네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개방 구간 쪽으로 들어가 보려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넓은 만리장성에 혼자 올라와 있고 직원들도 다 매표소로 내려갔고 핸드폰도 잘 터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치기라도 하면 남의 나라에서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 그만두기로 합니다. 혹시라도 만약 다음번에 일슈이관에 다시 오게 되면 이것도 마저 개방이 되겠지요.
이쪽으로 더 들어가 보면 혹시라도 무림고수가 은둔하고 있지 않을까 해서 들어가 봅니다. 무협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고수 만나서 뭐 철새 비급 이런 거 받아가서 초고수로 거듭나고. 여기 있는 비석들은 사실 딱히 큰 의미는 없습니다. 관리국의 허가만 받으면 이런 비석을 세워서 기념사진을 찍는 상업행위가 성행하기 때문이죠. 최근 들어 제재를 하긴 한다고 합니다. 여기 계단들이 좀 높죠. 우리나라는 남한산성 같은 곳에 가면 이렇게 높진 않은데 조선시대 남자 평균 신장이 140 후반이었고 명나라 평균 신장이 165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통계상 북방인의 평균 키가 더 크니 이 정도 계단 크기를 감당할 수 있지 않았나 합니다. 내려가기 전에 가만히 보니 여기가 19년 전에도 내려가기 전에 사진을 찍었던 장소네요. 20년이 지나면 강산이 2번 변했을 텐데 저 산은 20년 전 그대로입니다. 이제 내려가는 길인데요. 올라오는 과정이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경사가 가파른 구간은 딱 두 곳이고요. 올라올 때 거의 기어서 올라옵니다. 예전 기억으로는 중국인들은 아이나 노인들도 잘 올라오는데 제 생각에는 뭐 안전상 빠다링을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원래 평상시에 여기도 사람이 꽤 많은 곳이고 성벽 곳곳에 장사꾼들도 많은 곳인데 제가 실수로 비수기에 오후 4시 반에 폐관인데 5시 폐관인 줄 잘못 알아서 이 넓은 만리장성에 저 혼자 남게 된 겁니다. 중간중간에 직원들도 있어야 되는데 퇴근한다고 다 내려갔어요. 저 아래 보시면 정문이 보이고 그 정문이 예전에는 수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성 이름이 슈이관창청이고요. V자 협곡에 지었기 때문에 만리장성이 긴 구간 중에 전략적으로 가장 견고하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만리장성은 북방 이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지었다는데 왜 만리장성이 북경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북성 위쪽은 원래 중국 땅이 아니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게 명나라 때 건축되었고 명나라 국경은 지금 중국 국경보다 상당히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몽골의 침입을 막는 역할을 했었죠. 청나라 시대 때는 이 방어 역할이 사라져 만리장성이 많이 훼손되고 관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리장성의 벽돌들을 보시면 낙서가 많이 되어 있고 한글 낙서도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낙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중국 문화재이기 전에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기 때문에 만약 적발될 경우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지불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가 어디였는지 19년을 못 찾다가 다시 찾은 곳이라 반가웠기도 했고 아쉽지만 추위관을 뒤로하고 내려옵니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 타고 왔던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로 갑니다. 이 길로 가다 좌회전을 하면 명 13릉이 나오는데 이쪽도 볼 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양고기는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쪽에 내몽고산 양고기집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한국에서 대부분이 호주산 양고기잖아요. 그런데 내몽고 양고기는 호주산 양고기가 못 따라가는 맛이 있어요.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